자, 79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 신탁은 동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서도 명의 신탁은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 이게 뭐죠? 양도담보잖아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또 뭐였죠?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한 신탁법상의 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뭐다?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입니다. 3번. 양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양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이 약정이 무효이면 해지를 할 수 없죠. 해지를 원유로. 유효하면 해지를 원유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효한 경우가 있죠. 배우자, 종교단체, 종중. 그래서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 나왔으면 이의신청을 했으면 받아들였을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자간의 명의신탁적이 무효인 경우라고 정확히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4번. 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매도인이 있고요. 신탁자가 있어요. 명의신탁자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등기만 수탁자가 합을 했어요. 그럼 약정이 있었겠죠. 약정은 효력 없고 등기도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리고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의 상태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뭐가 있죠? 그런데 자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란, 이 자진해서 보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죠. 왜냐하면 비록 등기 효력이 없잖아요. 대신에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이 수탁자에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발생 청구권을 대의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왜냐하면 신탁자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진하게 신탁자에 넘어가게 되면 이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거예요. 만약에 유효임을 전제로 뭔가 나왔다면 무효일 텐데 이 사람이 무효임을 전제로 자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실체관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 뒤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5번. 명의신탁자 약정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가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에 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등기도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은 거래한자 보역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즉 제3자는 선악분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항할 수 있다 아니라 대항할 수 없다.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80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이미 나왔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시험 어디죠? 방해한 날로부터가 아니죠. 방해가 아니라 종료한 날로부터.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